남함 김딸의 별일 없이 산다의 김딸입니다. 어 그 사이 그 댓글로 혹은 SNS로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신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음 제가 도움이 된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아 그래서 오늘부터 더 열심히 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라맘이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음 치매 환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시작이자 끝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바로 몸과 마음의 기운 살리기입니다. 음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요. 음 치매가 와서 기운이 떨어진 건지 기운이 떨어져서 치매로 가는 것이 더 빨라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둘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우울하시니까 누워 있기도 하지만 또 누워 있기만 하니까 제대로 식사도 안 하시게 되고 운동을 안 하시니까 배도 고프시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리고 또 소화도 잘 안 되죠. 운동 같은 걸 전혀 안 하면 위가 더 무력해지죠. 그래서 인제 제가 생각한 것은 '아 이거는 몸과 마음의 기운을 함께 살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굉장히 밀접하게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몸의 통증으로 오기도 하고 실제로 마음이 아픈데 진통제란 걸 먹으면 실제로 좀 나아진다고 하거든요, 마음의 통증이. 어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함께 살리는 법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한약을 지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누워 계셨고 운동도 안 하셨고 그러면 또 식사도 안 하시고 그리고 어쩌다가 쪼끔 하셔도 좀 좋아하시는 걸 사 드리면은 하시긴 하는데 얼마 못 드시고 또 그것도 소화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드시지도 않으니까 더 변비는 심해지시고 그래서 인제 제가 일단은 엄마의 기본적인 건강, 체력을 좀 살려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렸죠. 치매 초기라는 판단을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시고 더 우울해지시고 집에만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치매 판정을 받고 약을 먹을 때 사실 효과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아마도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운 약을 먹어서 오는 뭐 그런 변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몸도 불편하셨고 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인제 병원에 갔더니 진맥해 보고 하더니 인제 굉장히 기운이 많이 떨어져서 약해지셨다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인제 "위 어떠냐?" 했더니 정말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를 거의 못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인제 부탁을 드렸죠. 일단 치매에도 치매지만 무엇보다 위장 튼튼하게 하고 소화 잘 되게 그래서 원기를 올리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바로 치매약을 먹으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음을 맞춰서 어 위장이 튼튼해지는 그리고 원기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약을 굉장히 오래 드셨습니다. 제 기억에 3 개월씩 해서 한 4번 정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제가 인제 앞으로 짬짬이 그 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산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거죠. 근데 걷는 것이 그냥 또 치매에 노인을 혼자 걷게 할 수도 없거든요. 혹시 모르거든요. 집도 못 찾아오실 수 있고 또 일단 나가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 즐겁게 산책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자식이 어머니를 모시고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손도 꼭 잡아 주시고 옛날에 있었던 재밌는 얘기도 물어보시고 이왕이면 슬픈 얘기 말고 재미난 얘기 같은 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옛날 얘기는 잘해 주시거든요. 아주 재밌게 한 100번 들었지만 처음 듣는 양 또 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그 산책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음식인데요. 음 이것도 제가 다른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저것 실패도 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아마 꾸준히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면서 어머니 식성에 맞춰 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입맛이 계속 변하시거든요. 어떤 기간은 이걸 막 좋아하시다가 그걸 한참 드시고 나면 또 그걸 보지도 않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지중해식 그런 음식을 드시면 좋다고 하지만 사실 그걸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야채를 드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물 반찬 같은 거 해서 뭐 아주 잘게 이가 안 좋으시니까 정말 가위로 막 쫑쫑쫑 썰어 가지고 비벼 드리고 뭐 계란도 얹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젊을 때는 무지 그런 걸 좋아하셨는데요. 뭘 좋아하시냐면 그러니까 의외 같은데 다른 분이 들어도 햄버거나 의외로 막 피자도 드시려고 그러고 특히 라면을 그렇게 막 완전히 꽂히셨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요즘은 좀 안 드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카레라면을 음 엄청 드셨어요. 심지어 숨겨 놓으면 너무 드셔서 걱정이 돼 가지고 숨겨 놓으면 찾아서 드시고요. 그 안 들키시려고 그 라면 봉지를 막 손으로 막 요렇게 해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서 제가 또 찾아냈더니 어느 날은 그거를 창밖으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보고 저한테 이제 일렀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조카랑 어머니 사이가 안 좋을 정도로 어머니는 굉장히 그런 걸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를 못 먹게 하는 것. 그리고 인제 뭐 옆에서 막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이르고 막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요즘 라면에 집착하신다. 몸에도 안 좋은데 어떡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안 드시는 것보다는 뭐 뭐든지 잘 드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음.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어차피 지금 어머니 원기 회복시키려고 막 하는데' 근데 저는 고민이 그거죠. 어머니는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드시면 소화 잘 못하시는데 지금 한약 드실 때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저는 제한하고 싶었고 근데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만 없으면 제가 출근하면 점심때 몰래 라면 아무리 제가 다른 음식 해 놓고 가도 몰래 라면 드시고 그러셨어요. 사실 그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막 식성이 바뀌셔서 굉장히 자극적인 맛 카레라면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뭐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자극적인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맛을 잘 느끼니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음. 다음으로 인제 네 번째 영양제인데요. 영양제는 사실은 제가 한약을 계속 드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제 한약을 한 1년 드시고 나서 사실 좀 많이 인제 기운이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인제 그때부터 인제 그 영양제를 드시게 했는데요. 이건 뭐 특별한 영양제는 아니고 제가 굉장히 많은 책을 보고 따내는 연구를 해서 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뿐 아니라 해외까지.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정말 찾아보시면 놀라실 정도로 치매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졌어요. 어 제가 한 7-8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책들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들 그리고 좀 다들 부정적이랄까 이제 결과는 뻔한 거죠 일단. 치매가 좋아질 리 없다는 전제 같은 게 좀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글들이었다면 그래서 전 굉장히 많이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나온 책들은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어떤 기본적인 전제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사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저도 다 인제 그런 도움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노력했던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인제 추천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엄마랑 또 심지어 저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봐도 좀 좋아졌다 싶은 것들을 다음에 괜히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음의 기운 살리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왜 산책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맨날 나가자고 해서 나가면 좋아하시지만, 저도 사실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매번 막 즐겁기가 쉽지 않고, 또 그걸 매일매일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어 제가 이건 진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어쩌면 강아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신경과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강아지를 기르면 우리 어머니 저 우울함이랄까? 바깥에 안 나가고 그러시고 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요?" 여쭤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저는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강아지 기를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 딴에는 막 인터넷 뒤져 가지고 저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도 막 이렇게 좀 찾아보고 막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막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집에 털 날리는 짐승 들이기 싫다고. 어머니 머릿속에 어쨌든 강아지는 바깥에 마당에 키우는 똥개 같은 거였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집에서 한번 강아지를 기른 적이 있는데, 강아지 를 잃어버리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머니가 "절대 강아지 안 키운다." 막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안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제가 또 막 무조건 막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도 좀 그래 가지고 거의 1 년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우연히 눈이 딱 마주친 인형 같은 우리 강아지를, 우리 여한이를 제가 입양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때가 12 월이었는데요. 아직 한 2달에서 석 달쯤 된 그런 강아지였는데, 겨울이니까 어차피 나가지도 못했고, 근데 인제 봄이 오면서 얘도 한 네 4 달? 5 달쯤 됐어요. 4-5 달? 고때 인제 봄이 오자마자 강아지 산책을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 사이에 제가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약간 걱정이 돼 가지고,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거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뭐 거의 그냥 뭐 열심히 봤습니다. 사실 진짜 열심히 봤고, 거기서 본 대로 어 애기 강아지 키우는 법부터 뭐 강아지 대소변 가리는 것부터 음식 뭐 뭐든지 산책하는 법 뭐 하여튼 모든 걸 거기서 보고 열심히 따라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운이 좋은 건지 우리 강아지가 똑똑한 건지 내가 잘한 건지 모르지만, 여튼 우리 강아지가 아주 별탈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착하게 말도 잘 듣는 강아지로 자라줬는데요. 우리 어머니한테 사실 강아지는 정말 효자 중에 효자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 기르고부터 우울감이 확 사라지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한 그 긴 시간, 출근해 있는 긴 시간 동안 강아지랑 같이 있으시니까 하루 종일 얘 챙기고 막 대화도 얘랑 계속하시고, 어 그러니까 인제 우울감이 많이 떨어지고 활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강아지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뭐 음식만 주면 끝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 또 애기니까 엄청 귀염도 떨고 뭐 이렇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뭐 "장난감 놀이 하게 해 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는 그 사이에 우리도 다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같은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가 있으니까 일단 강아지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루 종일 먹을 것 주고 뭐 이러니까 돌봐 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아지는 매일 산책해야 된다.' 이 전제를 놓고 '그럼 우리도 매일 강아지랑 산책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산책을 나가셨고요. 강아지가 인제 쪼끔 한 8-9 개월 되니까 걷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날은 그때만 해도 혼자도 나가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인제 좀 위험하거나 불안해서 꼭 함께 하는데 어 심지어 2-3 시간씩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맨날 "피곤하다." 하시긴 하지만 체력이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 마음의 기운 살리는 두 번째는 아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왜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뭐 더 살아서 뭐 하겠노." 뭐 "자식들한테 짐만 되지." 막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인제 치매 이 판정을 받고는 더 그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 필요한 게 동기부여였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정말 짧게 할 수 없어서 또 다음에 제가 따로 시간을 빼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이에요. 음 사실 칭찬은 보통 사람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거죠. 칭찬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진심이라면. 진심으로 칭찬하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동안 왜 자꾸 실수하시고 저도 인제 처음이라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짜증을 좀 내고 어머니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잔소리를 했었거든요. 더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지금도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냥 뭐 남들은 잘못 알아서 막 효녀인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효녀 아니거든요. 막 불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버럭버럭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근데 그래도 그게 옳지 않은 걸 아니까 했다가 얼른 후회하고 어머니께 사과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얼른 좋은 칭찬 같은 거 많이 해 주시면 또 금방 기분 좋아하세요. 치매에 그나마 굉장히 장점이 있다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막 화를 내서 어머니가 기분이 나빠지셨다 해도 제가 다시 막 칭찬하면 그걸 까먹으세요. 잊어먹으셔서 금방금방 잊으시니까 저의 실수를 오래 마음에 안 두고 계시는 거?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다행스러운 점이기도 해요. 근데 여튼 칭찬하시면요. 칭찬을 자주 해 드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고요. 기분이 좋으니까 막 에너지와 자신감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칭찬하는데 돈도 안 들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칭찬하세요. 칭찬할 거 엄청 많아요. 뭐 어떤 분 보면 그런 걸 평소 그냥 삶에서 안 해봐 가지고 특히 남자분들 잘 못하시는데 뭐 칭찬하려고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음 칭찬하는 방법도 하다 보면 늘어요. 뭐 오늘은 뭐 이렇게 꾸며 드리면서도 "오늘따라 우리 어머니 너무 이쁘네." 뭐 "우리 엄마가 엄마 또래 최고 미인이다." 뭐 이런 말부터 "아 오늘은 굉장히 잘 걸으시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뭐 이런. 치매도 "아 이제는 거의 나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칭찬이고요. 실제로 저보다 어떨 때는 더 정말 똘똘하실 때가 있어요. 저 숫자에 약한데 우리 어머니 막 숫자 기억하시고 그런 건 좀 전에 있었던 일도 안 까먹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뭐 돈 계산 같은 거 한다든지. 예 깜짝깜짝 놀랐는데 관심 있는 거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끔 저를 놀리나 할 정도로 일부러 듣기 싫은 거는 모른 척 하시는 건가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럴 때 막 칭찬해 드리면 그 진심이거든요. "와 나보다 엄마가 더 똑똑하시다."고. 뭐 그런 칭찬도 있고. 평생 정말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는 좀 맛있는 거 드시고 더 행복하셔도 된다고 많이 격려, 칭찬해 드려야죠. 평생 살아오신 것에 대한 거. 평생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아유 우리 엄마 정말 훌륭하고 대단했다. 그 힘든 걸 다 지내왔다." 뭐 이런 칭찬도 진심으로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잖아요.
일을 진짜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에너지, 자신감 이런 게 막 뿜뿜 생기십니다, 부모님들도. 자,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목욕하기 싫어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목욕하게 할까요? 사실 부모님들이 그 치매 환자가 되시면요. 일단 언제 목욕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잘 못 느끼세요. 뭐 오래된지 알아야 '아이고 해야겠네.' 뭐 하실 텐데. 그리고 인제 위생관념도 많이 좀 떨어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컨디션 안 좋으면 우리도 왜 귀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귀찮아하세요. 여름에도 어 나갔다 오시면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실 텐데 잠시 에어컨 켜고 나면 인제 싹 식잖아요. 그러면 또 씻어야 되는지 별로 의식 못 하시고요. 겨울엔 추우니까 더 그러시겠죠.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가족과 찜질방을 자주 갔어요. 뭐 다 같이 못 가면 엄마랑 저랑 가죠. 가서 그 새신사 아주머니께 인제 어머니 때도 밀어 드리고 어떤 때는 뭐 제가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같이 찜질하면서 왜 따뜻한 데 가서 누워서 수다 떨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데이트라고 생각하시니깐요. 그렇게 해서 씻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딱 나타났죠. 그러니 찜질방도 못 가겠고 그러니까 정말 욕실에서 목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운 좋게도 제가 괜찮은 방법을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공개해 드릴게요.